네, 증권가 소식 들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목요일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위메이드 다루면서 NFT 토큰 얘기했는데 네. 이번 주는 거의 이제 매일 빼놓지 않고 NFT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확실히 좀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가상화폐인 것 같습니다. 대세죠. 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또 주가도 계속해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맞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 기자가 확실히 이렇게 큰 산업에 대한 그림을 또 다뤄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그럼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도 좀 재밌게 시작을 해보려면 네. 앵커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서워요. 어렸을 때 혹시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죠. 저는 예. 이제 인생을 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3번을 예. 읽고 싶었지만 2번밖에 못 읽었어요. 그 삼국지 필독서죠. 예. 필독서죠. 이 삼국지, 오늘도 일종의 삼국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인터넷 은행 업계가 만들어낸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그리고 최근에 출범한 토스뱅크까지 이 세 인터넷 뱅크와 관련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삼국지 질문을 하나 예. 했더니 인터넷 은행 삼국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뭐 주가로 살펴볼 수 있는 거 카카오뱅크일 텐데 요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5일에 상장을 했는데요. 예. 39,000원 공모가에 상장을 해서 10거래일이 지난 8월 18일에는 94,400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 공모가의 3배 가까이 오른 건데요. 이렇게 예. 승승장구하던 카카오뱅크가 지난 12일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55,3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2달 만에 40% 가까이, 40%가 넘게 주가가 떨어진 건데요. 예. 최근에 소폭 상승해서 6만 원대에 안착하긴 했지만요. 1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던 주가로서는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소위 물려있는 분들이 네. 너무나 많은 종목인데 이 지금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부진이 사실 뭐 기업의 어떤 사업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정책이나 좀 큰 틀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빼놓고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인을 꼽아보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당국의 대출 규제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예. 이 신용대출이 카뱅의 고성장 기반이었는데요. 이 부분의 확대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기 힘든 상황인 거죠. 또 이번 달 5일에 토스뱅크라는 만만치 않은 인터넷 은행 경쟁사가 출범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매도 순위 상위권에 카카오뱅크가 꾸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 기반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경쟁사까지 출범을 했고 네.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보시면 토스뱅크가 출범한 10월 5일에는요. 카카오뱅크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403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더 크네요, 규모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공매도 거래 대금 순위가 4위를 기록했고요. 예. 최근에도 공매도 순위가 5위에서 15위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카카오뱅크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 봤는데 10월 초부터 네. 정말 이 토스뱅크 상장한 토스뱅크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공매도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좀 화가 나시는 분들이 또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 네. 토스뱅크가 얼마나 막강하길래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는 겁니까? 인터넷 뱅크에서 막둥이잖아요, 토스뱅크. 그쵸. 하지만 형들의 뒤지지 않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토스뱅크는 토스라는 강력한 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2%대의 예금 금리, 또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한 신용 대출 등 좀 파격적인 상품을 내걸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전 접수에만 무려 112만 명이 몰리면서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죠. 이제 지난 8일에는 토스가 타다를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금융과 모빌리티가 만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파격적인 조건들을 걸고 나와서 화제가 된 점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증권가에서는 그럼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은행업에서 토스뱅크의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김현기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토스뱅크가 2025년 3분기에서 2027년 1분기 정도면 분기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좀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이게 기준이 이전에 인터넷뱅크 선례가 되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경우 이자 이익 대비 판관비 비율이 약 60% 수준이 될 때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빗대어서 토스뱅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이익 구조를 만들려면 앞으로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섹터가 이제 막 활성화가 되는 만큼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출범하자마자 대출 규제가 좀 들이닥쳤습니다. 인터넷 은행들도 대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인데 이 부분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은행업들이 대출 규제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토스뱅크도 대출 성장률 둔화를 피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지난 14일에는요, 토스뱅크가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 대출 한도인 5천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토스뱅크가 당국에 3천억 원 증액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대출을 중심으로 고성장의 발판을 삼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를 보면요. 카카오뱅크는 2조 9천억 원, K뱅크의 경우 4조 3천억 원씩 총 대출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출범한 지 9일 만에 대출이 막히면서 이런 발판을 잃은 겁니다. 토스뱅크는 일단 2% 수신으로 고객 유치를 하면서 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뭐 2% 수신이나 이런 약속들은 현재 지켜나가고 있고, 일단 연말까지는 지금 뭐 제한된 영업 상황이지만 현재 어떤 고객 혜택이나 이런 거 변함없이 진행을 하되, 캐파가 생기면은 좀 공격적으로 하자. 정말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좀 막막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업종 전반이 좀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K뱅크도 살펴볼 텐데 K뱅크도 여태까지 행보가 쉽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요. 출범 이후에 자본금 확충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지난 2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난 7월에는 1조 2,500억 원 규모로 유상 증자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다시 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 1위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K뱅크는 좀 추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1위를 따라잡기에도 버거운 상황에 이 토스뱅크라는 막둥이 인터넷 뱅크까지 출발선에서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주제 보면서 K뱅크가 정말 아래 위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K뱅크가 또 상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K뱅크는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올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야지 이제 상장이 수월해지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흑자 전환까지 해야 되는 거네요. 산 넘어 산이네요. 그러네요. 이번 2분기에 당기순이익을 39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겨우 성공했지만 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의 적자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K뱅크의 재무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인데요. 이런 재무 구조를 흑자 전환을 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야지 23년에 상장을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새 기업 얘기 쭉 들어봤지만 지금 어느 하나 상황이 잘 풀리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 또 그리고 큰 그림에서의 업황일 텐데 시장 전반적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일단 인터넷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에 대출 규제가 일단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부분을 1차적으로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은행 시장 내부적으로는 점유율 경쟁이 보다 더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카카오뱅크는 기존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 K뱅크는 2위 자리를 지키면서 카뱅을 따라잡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시작한 토스뱅크는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증권가는 인터넷뱅크가 출범하게 된 본질에 맞게 중금리 대출 중심의 성장 접근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중금리 대출.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이 좀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중금리 대출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인터넷 은행의 경우로 보자면요. 정부 당국에서도 인터넷 뱅크에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규 고객 유치에도 의미가 있는 전략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애초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확대를 내걸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국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권에서는 사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의 당국이 더 그 역할을 바라고 있는 것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이 중금리 대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는 중저 신용자가 젊은 고객이 많잖아요. 하지만 차후에는 인터넷 은행의 고객으로서 이용객이 고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규제를 이렇게 완화시켜 주면서까지 출범시키게 된 취지가 뭐냐면 저금리 대출을 하라는 게 아니고 중금리 대출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시중은행이랑 어쨌든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가면 안 되고 중금리 대출 쪽으로 성장이랑 확장을 많이 시키는 게 제일 지금 숙제예요. 예, 오늘 이렇게 인터넷은행 새 기업 이슈 살펴봤습니다. 카뱅 주주분들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성장성에 대한 의심보다는 큰 틀의 규제나 또 주가 측면에서의 부침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업황에 대한 기대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